보셨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경화여고 3학년 학생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 2022 대수능을 준비하시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고전문학을 공부하시는 학생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선생님은 세계 최강 국어쌤 조인수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이제 향가, 처형가까지, 고려가요, 처형가까지 해서 올해 2022 수능 특강에 있는 고전 시가를 다 정리했었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고전 산문, 사실은 경화여고 학생들 지난번에 1강부터 6강까지 정리를 다 해서 중간고사 시험을 봤었고, 7강에 있는 유충렬전은 작년에 신사고 문화 교과서에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빼서 강의를 하지 않게 됐고요. 이제 8강 연려춘향 수절가부터 강의를 해나갈 예정이에요. 자, 9강은 채봉감별곡이라는 채봉과 어떤 장필성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 10강은 배비장전이라고 하는 이춘풍전과 약간 비슷한 좀 이렇게 익살스러운 이야기, 11강은 천지왕 본풀이라고 하는 서사 무가 이야기, 12강은 마지막으로 박태보전이라고 하는 실제 인물을 소설로 만든 이야기, 이렇게 함께 해나갈 예정이거든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오늘은 연려춘향 수절가에 대한 것들을 함께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함께 가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연려춘향 수절가라고 하는 이 작품은 춘향전에는 수많은 이본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구비문학이라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 보니까 이야기가 조금씩 이제 변형되기도 하고 중간에 구절이 바뀌기도 하고 말한 것이 비스무리하게 가긴 하지만 살짝 다른 이야기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연려춘향 수절가의 내용은 경화여고 학생들은 작년에 신사고 문학교과서의 춘향가라고 하는 판소리를 배웠죠. 거기에 나왔던 내용이 기반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춘향이를 보고 한눈에 반한 이몽룡이 춘향이를 불러와라. 그래서 거절당하고 다시 불러오고 마지막에 또다시 최종적으로 거절당하는 그런 모습까지 함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작품의 포인트 잡는데 이 작품을 보고 나면 춘향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한 것들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이중적이라는 게 되게 애가 사람이 이중적이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춘향의 원래 신부는 기생이잖아요. 그런데 기생스러운 면모도 좀 있는데 기생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대부 여인으로서의 그런 모습도 함께 갖고 있는, 일종의 좀 양면적인 두 가지 면모를 함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한 다채로운 모습이 있다? 이 정도로 보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2번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이 작품에는 유난히 장면의 극대화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5가지나 들어있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하고요. 세 번째, 춘향이 결국은 이몽룡이 불러서 가게 돼요. 첫 번째는 거절을 하거든요. 두 번째는 승낙을 해요. 그러면 거절했던 사유는 무엇인가를 찾고 승낙한 사유는 무엇인가를 찾는 것. 즉, 소설 문제가 나오게 되면 꼭 물어보는 게 그 내용의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게 돼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다음 네 번째, 춘향을 바라보는 이도령의 관점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춘향에 대해서 이도령이 어떤 평가를 내려요. 그리고 반대로 그런 이도령을 바라보는 또 춘향이의 평가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나요? 자, 이제 준비되었으면 함께 가보도록 하죠. 자, 여봐라 이에 춘향아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장면은 지금 뭐냐면 그네 타러 나갔는데 춘향이의 모습이 그네 타는 게 딱 보여요. 그러니까 이 방자와 이몽룡이 저것이 누구냐 그래갖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 저것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방자가 저 성춘향이라고 하는 여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춘향인데 뭐 월매의 딸이다 이제 얘기하니까 야 가서 그럼 불러와라. 난 양반이고 지는 기생인데 내가 부르라면 안 오겠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봐라 이 춘향아. 그럼 갑자기 이몽룡이 저게 누구냐? 여봐라 춘향아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봐라 춘향아 이거는 이제 방자가 하는 얘기라고 볼 수 있겠죠.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 깜짝 놀래서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질러 사람이 정신 놀래느냐? 너도 참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야 말 봐라 일이 났다. 아니 일이라니 무슨 일? 자, 네모친 부분이죠. 사또자제 도련님 즉 이몽룡이 광안리에 오셨다가 너 노는 모양 보고 불러오라고 영이 났다. 그러니까 지금 요 파트 있죠. 여기가 지금 첫 번째 부름이죠.
이몽룡이 춘향이를 부르는 첫 번째 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춘향이 화를 내요. 여기다 대고 갑자기? 네가 미친 자식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좀 이렇게 약간 말을 좀 순하게 표현한 것 같긴 한데 이게 실전시라면 야 미쳤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미친 자식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어떠한 모습이 보이냐면 좀 격한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되게 당돌한 성격이 보이죠? 이러한 당돌한 성격은 사대부 여인으로서의 모습은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는 일종의 좀 자유로운, 그러니까 좀 자유분방한 좀 기녀로서의 모습? 그러니까 뭔가 좀 자유로운 기녀이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당돌하게 막 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있는 거죠. 물론 양반에겐 이렇게 못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양반 사대부 여인이라면 밑에 있는 어떤 아무리 낮은 사람에게라도 말을 막 하거나 당돌하게 막 당차게 대답하지 않을 텐데 약간 자유로운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춘향이의 또 다른 면모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도련님이 어찌 나를 알아서 부른단 말이냐? 이 자식 네가 내 말을 종달새가 3시 까먹더라 했나 보다. 종달새는 3시를 얼만큼 까먹을까요? 얼마 만에 한 번씩? 뭐 매일 먹겠죠. 그렇죠? 음식이니까. 그래서 그냥 늘 그렇게 옆에서 쫑알쫑알했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일렀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네 말을 할 리도 없겠지만 야, 내가 네 말을 왜 해? 나 너한테 관심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자, 지금 이 네모 부분은 여러분 책에서 EBS 교재에서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 거냐면 A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A파트 부분이 선생님이 네모를 묶어놨는데 EBS 교재를 중심으로 선생님이 약간 설명을 좀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계 교재에 맞춰서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아니다. 내가 네 말을 할 리도 없지만 내가 네 말 왜 하냐? 네가 그러지 내가 그러냐? 야, 다 네 잘못이야. 너 그런 내력을 들어봐라. 계집아의 행실이 그네를 탈 양이면 네 집 후원 담장 안에 줄을 메고 타는 게 도리의 당연함이라. 말을 좀 쉽게 표현하면 야, 계집아이 주제에 탈 거면 니네 집에서나 타지. 왜 밖에 나가고 타고 난리야. 웅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광안루 멀지 않고 또한 이곳을 논할진데 녹음방초 승하시라. 녹음방초 승하시란 말이 녹음이 이제 약간 그 풀이 이렇게 완전히 푸르게 우거진 모습이거든. 일반적으로 녹음이라고 하면 여름을 상징하는 말인데 요거는 이제 뭐 봄이라고 하기도 하고 초여름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다양하게 표현을 해요. 어쨌든 자, 첫 번째 요 가로친 부분이에요. 방초는 푸르렀는데 푸르다 시각이네요. 앞내 버들은 초록 시각이네요. 휘장을 두르고 뒷내 버들은 연두빛 시각이네요. 휘장을 둘러 한 가지 늘어지고 또 한 가지 펑퍼져 광풍의 경우 흐늘흐늘 음성상징어가 나와 있네요. 춤을 추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1번이라고 살짝 해볼게요. 현재 지금 1번 모습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봄이 와서 혹은 초여름이 와서 약간 뭐 늦봄이나 초여름 정도 될 것 같은데 이러한 시간들이 와서 현재 뭔가 새롭게 자연이 막 피어나는 모습, 그러니까 바깥의 배경, 경치를 묘사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초여름 또는 봄이겠죠. 이거에 어떤 생동감 넘치는 풍경에 대한 묘사를 자세하게 그냥 봄이 왔다, 뭐 초여름이 왔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 모습에 대해서 이 생동감 넘치도록 되게 길고 장황하게 풀어쓰고 있는 모습이 요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요 안에 색채 이미지를 되게 많이 넣어서 표현을 하고 있죠.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있네요, 시각적 이미지가. 자, 여기 지금 뭘 얘기한 거냐면 우리 잠시 후 얘기할 건데 한 장면을 부각시켜서 자세하게 풀어쓰는 장면의 극대화 첫 번째 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음성상징어, 음성상징어도 있었네. 이거를 음성상징어를 통해서도 표현하고 있었네. 그러니까 여기 부분, 이 부분은 다른 걸 묘사한 게 아니라 뭔가 자연의 모습, 생동감 넘치는 봄 혹은 초여름의 모습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광루 구경처에 그네를 메고 네가 뛸 때, 자, 여기 2번 붙여볼게요. 두 번째는 외씨 같은 두 발길로 백운간에 논일 적에 붉은 치맛자락이 펄펄
음성상징어네요. 백방소곳 갈래 동남풍에 펄렁펄렁 음성상징어네요. 그 다음에 박속 같은 미살결이 백운간에 히뜩히뜩 음성상징어네요. 그럼 지금 두 번째 이 모습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 춘향이가 그네 타는 모습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네 타는 행동, 그네 타는 모습에 대한 것들을 쭉 뭐하고 있는 거예요? 묘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네 타는 모습을 되게 되게 자세하게 풀어 쓰고 있다? 주로 음성 상징어를 많이 사용해서 쭉 늘어 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밌는 건 여기 있는 이 붉은이란 말 있잖아요. 여기 박속 같은 미살결도 그렇지만 백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그러면 흰색과 붉은색은 색채 대비를 이루는 말이죠. 그래서 흰색과 붉은색이 이렇게 색채 대비를 이루고 있더라. 요것도 우리가 내용상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여기까지 정리했죠? 자, 도련님이 보시고 너를 부르실 때 내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잠만 말고 건너가자. 야, 네가 여기서 그네 타서 이런 거잖아. 네가 이렇게 그냥 눈앞에 봐라 이러고 그네 탔으니까 도련님이 널 보고 부르셨지. 내가 네 얘기를 했을 덕이 있니? 다 네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해했죠? 자, 그랬더니 넘어가서요. 춘향이 대답하되 네 말이 당연하나? 야, 오늘 단오날이잖아. 비단 나쁜 일이야? 나만 탔니?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지금 방자가 네가 지금 밖에 나와서 탔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왜 여기 탔어? 네가 타지만 않았어도 괜찮았겠지 라고 얘기하니까 야, 그럼 나만 탔어? 옆에 있는 쟤도 탔는데 그럼 쟤도 탔으니까 쟤도 불러야지. 왜 나만 불러? 그쵸? 그럼 여기서 오늘이 단오날이가 비단 나쁜 일이야? 이 부분이 말도 안 된다라고 내가 거절하는 사유 1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하는 이유가 뭐냐? 나만 탄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서 집에서 안 타고 여기서 네가 탔기 때문에 날 불렀다고 했잖아. 근데 집에서 안 타고 여기서 탄 사람이 나만 있어? 쟤도 탔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지. 두 번째, 설사 다른 집 처자들도 여기 와서 함께 탔는데 그럴 뿐 아니라 네 말이 맞다 할지라도 두 번째 이유, 내가 지금 난 기생이 아니야. 내가 기생이면 가야지. 근데 난 기생 아니거든. 두 번째, 거절 사유죠. 거절 사유 두 번째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자신을 기생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스스로 기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원래 춘향이는 그 기적이라고 해서 기생들의 호적, 기생들의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 있어요. 기생의 딸이기 때문에. 근데 스스로는 얘가 원래 성참판이라고 하는 그 높은 직책에 있는 한 대감이 월매라고 하는 춘향의 엄마와 하룻밤을 동침해서 이제 얘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성참판이 낳은 딸인데 성참판의 서녀죠, 서녀. 그러니까 첩의 딸이죠.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자존감을 갖고 사는 거야. 나는 그래도 사대부의 딸이다. 물론 사람들은 인정해주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거절했던 거예요. 방자 이면에 여기서도 뽑기고 저기서도 뽑기고 해서 광안으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쭈니 도련님 그 말 듣고 이거에 대해서 기특한 사람이래. 지가 보내놓고 그럼 처음부터 잘 보내든가. 그죠? 그 말 듣고 야, 기특하다. 야. 마치 드라마에 그런 것 같아요. 오라 그래. 근데 지가 뭔데 그랬더니 이런 여자 나한테 처음인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기특한 사람이로다. 말인즉 바른 말이지 다시가 말을 하되 이리이리 하라. 여기서 여러분 이리이리란 말 있잖아. 여기는 되게 많은 구체적인 말들이 생략되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인 내용이 거기다가 생략을 해. 이게 고전 소설에 자주 나타나는 어떤 서술 방식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자주 이런 말을 써요. 그래서 이리이리 하라 그러면 이제 다들 오케이 이렇게 다들 알아듣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방자 정가를 모아 춘향에게 건너가니 그새 제 집으로 돌아갔거늘 없어진 거야. 저의 집을 찾아가니 모녀가 마주 앉아 점심밥이 방장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 사이에 집으로 갔고 방자가 들어갔어. 야, 너 또 왜 와? 나 안 간다고 했잖아. 넘어가요. 황송하다. 도련님이 다시 전갈하시던데. 자, 두 번째 부름입니다. 아까 첫 번째 말고요. 두 번째 부름을 갔네요. 자, 이번엔 조금 달라요. 아까는 야, 도련님이 너 오라고 하시더라. 가자. 야, 기생이잖아. 가. 좀 튀기지 말고 가자고 했는데 두 번째는 너를 기생으로 알미 아니라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고 하기로 청하노라. 그러니까 글솜씨를 칭찬을 하죠. 그죠? 전략을 바꿨어요. 글솜씨를 칭찬을 해요. 그러니까 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아까는 기생이라고 부르면 올 줄 알고 야 오라 그래 그랬는데 안 왔잖아. 그러니까 춘향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작전을 바꾼 거라 보시면 돼요. 전략이 바뀌었네요. 자 그랬더니 저기 처자 불러보기 괴이하나 의심하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이렇게 얘기했나봐요. 그랬더니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 이제 마음이 너그러워졌어. 참 그 말 한마디에 그치? 야 오라 그래 그랬더니 난 기생 아니라 못 가 그랬는데 야 네 글솜씨 칭찬하시던데 노래 그랬더니 나를 알아주는 건가? 이렇게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되게 급작스럽네요. 연분이 되려고 그러는지 호련히 생각하는 마음이 낫대. 그러니까 갈 마음이 낫다라는 거야. 그럼 갈 마음이 낫다라는 건 사실은 좀 이따 뒤에다 엄마가 가라고 하거든? 근데 마지못해 간 게 아니야. 이미 갈 생각이 들었다라는 걸 포인트라 볼 수 있겠죠. 그럼 여러분 봐요. 이렇게 갈 마음이 들었다라는 건 왜 그런 거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 글솜씨를 칭찬해줬던 얘가 잠시 후에 승낙하게 되는 승낙의 첫 번째 이유가 되는 거야.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 태도에 감동받아서. 첫 번째. 그 다음, 모친의 뜻을 몰라 깊이. 그러니까 처음에 갈 생각은 났어. 가볼까? 했는데 엄마가 어떻게 나갈지 모르니까. 엄마가 워낙 이제 약간 철저하신 분이니까. 몰라서 생각하고 한참 말 않고 있었더니 춘향 어머니가 갑자기 벌떡 얘기하더니 이렇게 얘기해. 야! 꿈이라 하는 것이 모두 허사가 아니구나.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는 청룡 하나가 벽도지에 잠겨 보이거든. 야, 청룡 한 마리를 봤다.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 아니었네. 야, 이게 내가 용꿈 꿨는데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 아니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세요? 봐라. 또한 들으니 사또자제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 하더라. 그럼 꿈몽자에 용자니까 몽룡. 근데 내가 꿈속에서 용 봤다니까? 꿈속에서 용을 봤다니까? 야, 그럼 이건 몽룡을 만날. 이거 뭐 자기 마음대로 그죠?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다 한 거야.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이죠. 그러니까 뭐 그냥 그런 거죠. 자기에게 맞춰서 그냥 이롭게 그냥 자기에게 좋게 그냥 해석하는 그런 꿈 해석을 했던 거죠. 자, 그랬더니 신통하게 맞추었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야, 양반이 부르시는데 어찌 아니 갈 수 있겠느냐. 그 얘기는 갈 수밖에 없다. 설의법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가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여기 두 번째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승낙의 사유 두 번째가 되는 거죠. 사실은 승낙하게 된 게 꿈꿔서 가게 된 건 아니야. 그치? 꿈이라고 하는 건 중간 과정일 뿐인 거고 또 하나의 승낙 사유는 신분 차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분의 차이를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춘향전에서 늘 얘기하고 있는 봉건적 가치관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가서 잠깐 다녀오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얘기를 듣고서 이제 어머님의 말을 듣고 출발하겠네요. 자, 춘향이가 그제야 이제 여러분 EBS 교재에서 여기가 이제 B 파트가 되어 있죠. 지금 A 파트에서 우리가 한참 뭐 나왔었냐면 오른쪽에 다 써있는 장면의 극대화가 두 장면에 나왔었거든. 근데 이제 B에서도 장면의 극대화가 3개나 등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펜을 드시고 잘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여기 파트 중요한 파트니까요. 자, 춘향이가 그제야 못 이기는 채로 겨우 일어나 관우를 건너갈제. 자, 대명전 대들보의 명매기는 여러분 책에 나와 있죠? 약간 그 생선인가? 아니다. 그 명매기가 새죠, 새. 그래서 철새인데 그 명매기 걸음을 이렇게 조심조심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양지마당에 씨암탉 걸음을 씨암탉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죠.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걸어가는데 명매기 걸음으로 걸어가기도 하고 양지마당에 씨암탉 걸음이란 말이 계속 나오네. 그치? 그리고 흰모래 바다에 금자라 걸음. 자란 또 얼마나 느리게 걷겠어. 그러니까 조신조신하게 걷는 모습을 얘기하겠지. 월태화용은 약간 달을 닮은, 꽃을 닮은, 그러니까 달과 꽃 나왔으니까 달 같기도 하고 꽃 같기도 한 그런 용모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름다운 미인을 얘기하는 거야. 아름다운 얼굴. 그런 고운 태도 완보 천천히 걸어갈세. 월나라 서시가
월나라 서씨가 토성에서 배우던 걸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우리가 3번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로 갈게. 세 번째는 지금 이 여인, 그러니까 춘향이죠. 춘향의 걸음걸이를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죠. 걸음걸이를 비유해서 그냥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열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걸음, 어떤 걸음, 어떤 걸음, 어떤 걸음, 어떤 걸음 하면서 쭉 나열하고 열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겠죠. 자, 그러면서 흐느르는 건너올 때, 여기다 띄었어야 돼요, 여러분. 건너올 때, 도련님 난간에 절반만 비껴서서 이렇게 기대 서갖고 보니까 춘향이가 오는 것 같거든? 그래서 완연히 바라보니 춘향이가 건너오는데 강한늘 가까운지라 도련님 좋아라고 이제 신났어요. 와, 춘향이 온다. 자세히 살펴보니 요염하기도 하고 정숙하기도 하고, 그럼 요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아마도 기녀다운 모습인 거겠고, 정숙하다라고 하는 건 약간 좀 사대부 여인 같은 모습이기도 하겠고, 이러한 양면적인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거겠지? 월태화용, 아까 얘기했네요. 미인이 세상에 무쌍이라. 야, 저런 모습은 세상에 무쌍, 둘도 없다. 이런 얘기잖아. 유일무이하다. 오로지 쟤밖에 없다. 거의 그냥 눈이 뿅 갔네, 그치? 그러니까 더 이상 비할 데가 없다. 이런 얘기 하는 것 같아. 자, 네 번째 부분이에요. 얼굴이 조촐하니 청강에 노는 학이 설원에 비친 것 같고, 비유. 흰 치아 붉은 입술. 얘들아, 흰 치아 붉은 입술은 우리가 일로 뺄게. 단순 호치라고 하는데, 단순 호치가 붉을단의 입술순, 그 다음에 흰 치아란 뜻이야. 그래서 입술이 빨갛고, 그 다음에 이가 하얗면 대개는 뭘 상징하냐면 아름다운 미인의 상징으로 등장해. 그래서 단순 호치, 미인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이 입술이 반개, 살짝 입이 벌어졌어. 약간 그 백치미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입을 꽉 담은 게 아니라 살짝, 어쨌든 살짝 벌려서 가는 거예요. 자, 별도 같고 옥도 같다. 여기까지 딱 끊어서 여기를 우리가 4번이라고 하죠. 자, 네 번째 부분은 지금 뭘 설명하는 거 아니냐면, 그러면 여기 4번이에요. 4번은 춘향의 아름다운 용모에 대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 맞죠? 그죠? 그래서 뭐 항 얘기하고 붉은 치아, 이제 붉은 치아래 흰 치아, 붉은 입술 얘기하면서 뭐 별도 같고 옥도 같다 하면서 되게 아름답다고 쭉 뭐 하고 있는 거죠? 나열하고 있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약간 조금 여러 개를 열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연지를 품은 듯이네요. 비유하고 있네. 자주 치마 고운 태도 어린 안개 석양에 비치는 듯. 그러니까 뭔가 치마 얘기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치마가 또 물결 같고, 여기를 지금 우리가 5번이라고 한다면, 다섯 번째는 용모적인 측면이 아니라 춘향의 어떤 맵시 있는 옷차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서 옷차림. 됐나요? 옷차림을 마찬가지로 비유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지금 장면의 극대가 좀 5군데가 있는데, 초여름, 봄, 이 계절의 모습을 생동감 넘치는 풍경으로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네 탄 행동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고, 춘향의 아름다운 걸음걸이, 아름다운 용모, 맵신, 옷차림까지 해서 각각의 포인트가 조금씩 다르죠. 그죠? 여기는 지금 아까 어떤 풍경의 포인트, 여기는 그네 타는 게 포인트, 여기는 걸음걸이가 포인트, 여기는 용모가 포인트, 여기는 옷차림이 포인트.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고운 걸음걸이 정이 옮겨 천연이 누각에 올라 부끄러이 서 있거늘 통인 심부름꾼을 불러 말하기를 앉으라고 일러라. 또 양반이라고 또 앉아라 앉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앉으라고 일러라 하면서 이제 시키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양반이라고 또 양반이 체하네요. 자, 춘향의 고운 태도 용모 단정히 하고 앉는 거동이 자세히 살펴보니, 그러니까 지금 되게 단정히 하고 앉아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얘들아. 단정히. 여기서 포인트는 단정이라는 데 있겠지?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서는 그 방자에게 하는 행동을 이랬잖아. 네가 미친 자식이로다 이렇게 했잖아. 근데 지금은 어때? 앉으라고 일러라니까 이렇게 앉아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사대부 여인으로서의 사대부 여인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사대부 여인의 모습인 춘향의 양면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조신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 조신함이라고 하는 건 춘향의 어떤 양면성, 이중적인 면모를
얘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앞에 있는 것과 연계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세히 살펴보니 백색 창파 새 비 뒤에 목욕하고 앉은 제비가 사람을 보고 놀라는 듯 별로 단장한 일 없이 천연한 절대가인이라. 선생님이 동그라미 쳐놓은 거 위주로 보세요. 절대가인이었다. 구름 사이에 명월 같다. 연꽃이다. 선녀다. 이런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이 지금 뭐냐면 춘향에 대한 이몽룡의 평가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완전 예뻐. 짱이야. 예찬하고 있는 거죠. 너무 멋진데? 네 얼굴, 네 태도는 이 세상 인물이 아니로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그랬더니 밑에 춘향이가 추파. 잠깐 이제 그 눈을 살짝 들어서 딱 봤더니 야, 이도령은 금세의 호걸이다. 여기도 호걸을 차겠다. 호걸이고 세상에 기이한 남자다. 완전 신기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둘도 없는 신비로운 남자다. 이런 뜻이야. 이마 한가운데 높았으니 소년 공명. 어릴 때부터 공명, 부귀공명을 쌓을 것이요. 보국 충신이 될 것이기에 마음이 흠모하여 눈썹을 숙이고 야, 정말 대단하다. 이래서 마음에 흠모해서 눈썹을 숙이고 그냥 단정히 앉아 있을 뿐이래. 왜?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뭐냐면 재와는 반대로 이몽룡에 대한 춘향의 평가가 들어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되셨나요? 여기까지? 자, 간단하게 이 부분 정리 끝냈어요. 자, 이제 둘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가죠. 성현도 같은 성씨끼리는, 이 당시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얘들아. 옛날에 선생님이 어릴 때도 그랬는데 같은 성씨끼리는 결혼을 못하는 게 있었거든.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성이 같으면 결혼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현도 같은 성씨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너의 성은 무엇이냐라고 물어봐. 왜냐면 이제 혼인을 하고 싶으니까 걸리는 게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저는 성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춘향이에요. 연세, 제 나이는 16세입니다. 그랬더니 이도령 거동보소.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지금 소설인데 사실 판소리기 소설이잖아. 이게 판소리 사설투라고 해. 그러니까 판소리에서 주로 할 법한 말투란 뜻이에요. 그래서 수능에서 제일 많이 출제되었던 작품들을 좀 추려보면 판소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는 작품들, 그래서 판소리계 소설이 되게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면 좀 좋아요. 판소리 사설투, 약간 문어체의 말투죠. 이도령 거동보로, 거동보로래. 이도령 거동보소, 그러니까 이보시게들, 저 이도령이 한번 거동을 보십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허허, 그 말 반갑도다. 네 연세 들어보니 나와 동갑 28이라. 28에 16이니까 동갑이라는 얘기죠. 성씨 들어보니 하늘이 정한 인연이시 분명하다. 이게 뭔 얘기냐면 성씨를 들어보니까 하늘이 정했대. 천생연분이라는 거야.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야. 성이 다르다고 천생연분이래잖아. 너희가 길 가다가 아무 남자나 붙잡고 혹은 아무 여자나 붙잡고 여러분이 이성을 붙잡은 다음에 저기 혹시 죄송하지만 혹시 성이 무슨 씨세요? 이렇게 물어봤어. 대부분 사람들은 미쳤냐고 돌아가면 가버리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저는 저 박씨인데요? 그래요? 저는 이씨인데 우리 천생연분인가 봐요. 성이 다르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얘는 그 정도로 지금 뭐라도 연결을 찾고 싶은 거야. 뭐라도 그냥. 그죠? 그래서 두 성씨 결합하여 좋은 연분 평생 농락하여 보자. 너희 부모 살아계시니? 아니요. 엄마 혼자 계세요. 야, 형제는 몇이나 되니? 그랬더니 60세를 맞은 나의 모친 무난동녀. 저는 엄마 하나만 있고 저 혼자만 있어요. 그랬더니 야, 너 진짜 귀한 딸이구나. 얘를 무시하지 않아요. 귀한 딸이라고 존중해주죠.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천생연분으로 우리들이 만났으니 만년락, 우리 평생 동안 놀아보자 라고 얘기했어. 그때 춘향이 거동보소. 마찬가지네요. 여기도 판소리 사설투가 들어있네요. 이렇게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개하여 가는 목 겨우 열어 옥성으로 여쭈오되. 이제 뭔가 이제 말할 게 생겼나봐.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그러면 이런 거 우리가 충신 불사 이군이라고 하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충신은 두 명의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연려는 지하비를 바꾸지 않는다. 이건 일곱 글자로 연려, 불경, 이부 혹은 이부절. 연려, 불경, 이부라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연려는 두 명의 지하비를 섬기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앞과 뒤가 서로 다른 상황인데 같은 상황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충신이 이렇듯 연련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그 이몽룡은 이제 사대부 집안의 사람이고 얘가 벼슬자리에 나아가게 되면 충신이 될 것인데 일반적으로 충신 4대부들은 임금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변치 않는다 하지 않습니까? 연료 또한 마찬가지다. 여성들 또한 한 명의 남편을 섬기면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옛글에 일렀으니 그럼 옛글에 일렀으니까 옛글을 인용한 거네요. 그렇죠?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서로 간에 신분 차이를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봉건적인 가치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기존의 봉건적 가치관에 사로잡힌 이 춘향의 모습이죠.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인하여 버리시면 저를 한번 인연을 맺고 저를 버려버리시면 저는 다른 남자를 섬길 수 없지 않습니까? 일편단심 인해만 독수공방 나 혼자 맨날 누워서 홀로 오는 이 한은 어찌하란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런 부분 마세요. 거절한 거네요. 너 지금 하룻밤 즐기려고 나랑 놀자는 거잖아. 근데 네가 만약 나를 하룻밤 놀고 나서 날 버리면 나 어떻게 살아? 나 죽어버려야 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렇게 쉽게 내 마음을 허락한 여자가 아니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재밌는 건 아까 앞쪽에서 신분 차이를 인식해서 부르시는데 어찌 안 가나? 그 부름에는 승낙한 이유가 됐거든요. 근데 사귐에는 거절 이유로 신분 차이 인식이 사용되고 있어요. 약간 좀 차이점이 보인다는 거죠. 자, 이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전체 내용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것만 꼭입니다. 자, 주제예요. 여인의 굳은 정절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 여기 이제 포인트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유교적인 봉건 윤리를 추구하는 작품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여기 보면 춘향과 몽룡의 계급적 신분의식을 초월한 사랑이다 써있는데 사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장면의 극대화는 여기 써있죠. 이 5가지 되게 중요한 거였어요. 잘 기억해 두시고 필기 하나 잠깐 하려고 좀 지울게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사실 춘향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장르에서 주제는 이게 크게 2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여인의 지조와 정절. 요게 이제 여자들이 지켜야 하는 정말 중요한 덕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여기 써있지만 신분을 초월한 사랑. 그러니까 계급을 뛰어넘은 사랑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 부분이 흔히 말하는 표면적인 주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숨어있는 주제인 이면적인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면적인 주제가 뭐가 있냐? 크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분이 위로 올라가길 바라는 우리가 신데렐라 컴플렉스라는 말 들어봤죠. 신데렐라라는 가난한 여자가 부자 왕자를 만나 높은 위치로 올라가는 그래서 그러한 이 작품을 읽은 사람들이 와 나도 춘향이처럼 저렇게 양반 4대부 여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꿈을 품게 되는 신분 상승 욕구가 들어있는 작품이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변사또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그거에 대한 저항을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 지배층에 대한 저항 이런 걸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이면적인 주제라고 볼 수 있거든. 그래서 이 2가지는 춘향전 얘기할 때만 나오는 것 같아요. 물론 연려춘향 수절가는 또 다른 2번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이 2개를 함께 알아두시고 선생님 얘는 똑같지 않아요? 신분 초월 사랑하고 신분 상승 욕구? 포인트는 여러분 여기 있어요. 여기는 사랑이 포인트예요. 남녀 간의 사랑이 포인트고 여기는 상승 욕구가 포인트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랑이 맺어졌다가 포인트인 거고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분이 올라가기 위해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게 좀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대놓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 그래서 숨겨진 거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이 작품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것들 얘기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지금 보니까 판소에게 소설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문어체와 구어체, 말하듯이 글로 쓰듯이 다 섞여 있다라는 거. 장면에 이게 판소리계 소설의 특징이에요. 장면에 역대한 5개 있었죠? 이거를 여러분 그 요즘에 시험에서 그런 거 많이 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뭐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과일의 종류에 대해서 쭉 나열해 놓고 여기는 동물의 종류를 쭉 나열해 놓고 이 2개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섞은 다음에 같은 장면의 극대화인 것처럼. 근데 장면의 극대화는 한 장면을 유독 자세하게 풀어 쓰는 거거든요. 그럴 때 다른 게 들어가면 극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장면의 극대화는 비슷한 의미범주 아래에서 묶여야 돼요. 이게 올해 EBS 교재에도 있어요. 의미범주 아래 묶인다라는 거.
의미 범주 안에 묶이거나 개념적으로 묶이거나 이게 사실 EBS 교재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동안 평가원 시험을 보게 되면 이 장면에 극대화하는 부분 되게 많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세 번째, 다양한 비유적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다는 건 여러분 말 안 해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 정리 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오늘 우리 연료추자 수열과 좋은 작품 배웠는데 이거는 사실 수능에도 나올 법한 중요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열심히 보라고 말씀드리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채봉감별곡이라고 하는 채봉과 장필성이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애절한 사랑 이야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이방이 되기도 하고 사랑한 남자를 너무나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에 의해서 뭐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기생이 되는 뭐 이런 또 비련의 여주인공에 대한 또 이야기 그런 걸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키다리 아저씨인 이감사도 나오는데 어쨌든 다음 시간에 재밌게 한번 배워보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